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만간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만간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만간강은 우리나라의 포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특수강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적 활용도가 대단히 높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만간강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최신 뉴스를 몇 가지 전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태국 소식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태국에게 KF-21을 제안 중이고, 그리고 우리 카이는 태국의 KF-21을 대당 890억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안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태국의 코랏 103 비행대대의 F-16A B형 12대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FA-50 블록 70이라는 기종을 제안하다가, 최근에는 KF-21을 대당 890억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격적인 가격을 제안했음에도 우리 KF-21이 태국에 수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블록 70, 72와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이 경합 중이라고 이야기되었었고, 그래서 로키드 마틴 측에서는 사브를 이기기 위해서 전투기 구매에 대한 이자율을 5%에서 3.5%로 낮추어주고 상환기한도 연장해 준다는 제안을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태국은 그리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번 7월 14일에 태국 공군의 대변인인 붕게르트 안다라 공군 부사령관은 정부에 추천서가 제출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브사가 이번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가 진행 중인 KF-21 수출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기종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서 KF-21의 첫 수출이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가 컸던 태국에 대한 판매는 좌절되었습니다. 결론은 카이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안했음에도 태국에서는 사브의 그리펜과 로키드 마틴의 F-16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거론되었었고, 최종적으로 사브의 그리펜이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카이가 태국에게 KF-21을 제안한 이유는 이번에 새 기체를 도입하는 태국의 코랏 103 비행대대는 주로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역시 제대로 된 무장 능력도 없는 블록원을 사겠다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KF-21의 수출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 같아서 참 씁쓸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미국 공군과 보잉 간의 E-7 공중조기경보기에 대한 가격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전에 조기경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미국 공군과 보잉 간의 E-7에 대한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고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미공군과 보잉의 가격 협상이 우리나라에도 왜 중요한지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결론은 이 사업에는 미국의 L3 해리스사나 스웨덴의 사브사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한 목적 자체가 E-7을 미국으로부터 FMS 그러니까 유상군사원조 방식으로 도입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결론은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보잉으로부터 2737을 추가 구매하려 했지만 미국 보잉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기경보기의 국내 개발도 고려하기도 했지만 결론은 미공군에서 2737의 개량형인 E-7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보잉으로부터 2737을 상업거래로 도입하지 않고 미국 정부로부터 E-7을 FMS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는 E-7을 FMS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E-7 1차 도입 사업에 우리나라 도입 물량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미 공군과 보잉 간의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E-7에 대한 가격이 올해 말까지 결정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E-7을 도입 기종으로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 공군과 보잉 간의 가격 협상이 잘못해서 올해 안에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도 지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미 공군과 보잉 간의 가격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에어쇼에서 미국 공군 장관인 프랭크 켄달이 중재 전문가를 투입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도달했으며 프로그램 마무리에 성공했다고 기자들과 인터뷰했다고 하며 실제로 켄달 장관은 보잉이 요구한 금액은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공군이 E-7을 도입하기로 해서 우리가 FMS로 도입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이걸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를 통해서 FMS로 구매하지 않고 보잉으로부터 상업거래로 구매하려 했다면 어땠을지를 생각했을 때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 공군에게도 이러할진데 보잉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비싸게 가격을 요구했겠습니까? 아무튼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0일에 미공군은 보잉과 시제기를 제작하기로 합의했고 세부 계약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8월에 마무리할 거라고 미공군은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리해서 미국 공군은 2032년까지 26대의 E7을 공급받게 될 거라고 하고 아마 우리나라도 이 물량에 우리의 물량을 포함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E7이 2737에 비해서 가격이 대폭 올라가겠지만 성능도 대폭 올라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기 경보기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게 단순하게 탐지거리가 증가하고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E7의 개량점은 위성통신과 군사용 GPS 사용, 그리고 사이버 보안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체가 단순하게 탐지 능력만 강화된 기체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2737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겠지만요. 이상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최신 군사 관련 소식 몇 가지를 이야기해봤고요. 그럼 오늘의 주요 주제인 고만간강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만간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고만간강은 포스코가 2013년에 개발한 혁신적인 철강 소재입니다. 그럼 포스코는 왜 고만간강을 개발했느냐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LNG를 작은 공간에 최대한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는 기체 상태가 아닌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LNG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하 163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영하 163도 이하에서도 균열 등 파손이 안 되는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켈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고가의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켈 등은 상당히 고가의 금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니켈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LNG 저장 탱크를 만들 수가 있다면 상당히 혁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니켈을 사용하지 않고 망간을 사용한 초합금을 개발한 것이고 그게 고만간강입니다. 그리고 망간은 니켈에 비해서 가격이 10분의 1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액화가스 탱크를 만드는 특수강은 일종의 고장력강입니다. 내 잠수함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고장력강과 액화가스 탱크를 만드는 합금은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만들 때 사용하는 HY80이나 HY100 고장력강도 니켈이 포함된 합금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스코가 개발한 고만간강도 고장력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만간강으로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으며 당연히 고만간강으로 만들어진 잠수함은 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을 견디는 걸 항복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을 보면 209급은 주로 HY80으로 만들어졌고 손원 1급과 우리의 장보고 3급은 압력을 견디는 내부 선체는 HY100으로 그리고 외부 선체는 HY80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HY80이 항복 강도가 551메가파스칼이고 HY100이 항복 강도가 690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개발한 고만간강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만간강은 HY80보다 항복 강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항복 강도가 650메가파스칼 이상의 고만간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고만간강으로 HY100급의 고장력강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만간강으로 고가의 HY100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고만간강의 특징인데요. 고만간강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건 고강도, 내마모성, 극저온인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자성입니다. 여러분 잠수함 탐지 수단 중에 MAD라고 하시나요? 매드라고 하는데요. 자기 탐지기입니다. 한마디로 잠수함은 금속물체이고 당연히 금속물체는 자성이 발생을 하고 이 매드는 그런 잠수함의 자성을 탐지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는 이 매드의 역할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서해 수심이 얇기 때문에 저기 매드를 사용해서 잠수함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도 전부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 잠수함을 운용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와 폴란드가 있는데요. 폴란드가 잠수함을 주로 운용하게 되는 해역도 평균 수심이 낮고 그리고 사우디가 잠수함을 주로 운용하게 되는 홍해도 평균 수심이 90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수심에서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들에게는 자기 탐지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수함의 자성을 없애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기뢰나 어뢰 등이 탐색 장비로 자기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도 자성을 없애는 작업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성을 없애는 작업을 소자작업이라고 합니다. 소자작업은 일정한 주기로 함선을 코일로 감싸고 전기를 흘려보냄으로써 자력을 없애는 작업인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금속은 이런 소자작업을 한다고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며 다시 자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비롯한 모든 전투함들은 지속적으로 이 소자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U212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비자성합금으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서해보다도 더 낮은 수심에서 잠수함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보다도 잠수함의 자성을 없애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이 사용한 비자성합금은 일반적인 고장력강보다 니켈의 함량을 대폭 높인 스테인리스 강으로 이 비자성 스테인리스 강은 항복 강도가 대폭 떨어져서 U212급은 자망심도가 일반적인 잠수함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원 1급이 대략 400m를 자망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독일의 U212급은 250m 정도를 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스코가 개발한 고만강간은 기본적으로 비자성강이고 그리고 포스코에서 나온 논문대로라면 우리 장보고 3급에도 사용한 HY100급과 동등한 수준의 압력을 견디는 고장력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력을 견디는 성질도 높고 비자성 특성까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잠수함용 고장력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포스코만이 이걸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걸 군사용도로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이순신 전시회에서 열린 2024년 함정기술 무기체계 세미나에서 해군 군수사령부 함정기술연구소에서 고만강강의 함정선체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따르면 우선 이 고만강강을 당장은 잠수함에 적용하지 않고 우선은 소해함에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소해함은 기뢰를 제거하는 함선이고 그리고 기뢰 중에는 함선의 자력을 탐지해서 터지는 자기 탐지 기뢰가 많기 때문에 소해함들은 과거부터 자력이 없는 나무로 만들다가 지금은 FRP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FRP로 만들 수 있는 함선의 크기는 한정적이고 갈수록 소해 작업이 복잡해지면서 소해함을 대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고만강강으로 소해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잠수함에도 적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연구를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함정용 자기 스텔스 고장력 비자성강 기술이라는 연구를 2022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총 사업비 61.1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만강간을 활용해서 함선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함선의 설계 및 제조 기술과 그리고 용접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고만강강을 활용해서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기존 HY100보다 저렴한 고장력강을 가지게 되는 건 물론 적의 기뢰나 어뢰의 자기 탐지에 탐지되지 않으며 적 대잠 초계기의 자기 탐지기인 매드에도 탐지가 되지 않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U212급이 자기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비자성 특수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망심도가 250m 정도로 제한되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적의 자기 탐지기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400m 이상으로 자망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포스코만이 유일하게 고만강강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고 지금도 포스코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나라만의 독보적인 기술인 겁니다. 물론 이 고만강강은 포스코만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액화 LNG 탱크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지만 해저 400m 이상 자망이 가능한 비자성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고만강강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잠수함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나라들이 디젤 잠수함을 주로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 잠수함을 운용해야 하는 나라들에게는 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개발한 고만강강은 단순하게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 물론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활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는 이 고만강강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포스코가 전 세계 최초로 고만강강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구 대우조선 현 하나오션에서 이걸 활용해서 액화가스 탱크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적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만강강은 단순하고 압력을 견디는 성질이 높은 합금인 것에 더해서 비자성이라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말 군사적인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합금입니다. 그렇기에 당장은 소해함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수상함과 잠수함 건조에도 앞으로는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무기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대폭 올려줄 거라는 점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